179번. 자, F형이 0인 3차 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갈게요. 집에 가자고. 농담이야. f'x래요. 1과 3에서 극값 같죠? 맞냐? 1과 3에서 극값. 이렇게 되겠지. 여기 1, 여기 3, fx. 근데 f형이 얼마래? 0. 그죠? 평국점 2. 얘가 0. x축? 예. fx는 어떻게 된다?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하니까 최고치 한계수 얼마인지 몰라? x 곱하기 x-3의 제곱.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못하면 얘는 때려 죽여도 못한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3차 함수 나오면 얘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1대2 생각해야 돼. 봐봐. 뭐 1대2 지금 우리 유형별 한 문제씩 푸는데도 그죠? 1대2씩 몇 번 나왔니? 그죠? 그 비율관계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얘는 알고 가야 된다고. 됐냐? 됐네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이제 fx다 이거고. 씨발, 아직 안 끝났네. 실수 k에 대하여. 실수 k에 대하여 뭐래? gx를. 씨발. k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k 왼쪽은 얘는 뭐야? 직선이네? 그죠? 어차피 k가 숫자니까 fk 숫자일 거 아니야. 이거 숫자일 거 아니야. 그 x가 1차식 아니야. 직선이네. 기울기 얼마짜리? 1짜리. 점 어딜 지나는? k, fk. 이거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소리야? k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치면, 여기가 k라고 치면, 여기가 k라고 치면, 여기가 k, fk가 될 거 아니야.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 1짜리 직선. 맞아? 그게 얘. 근데 k 이하일 때, x가 k 이하일 때만 적용. 왼쪽만 이거네. 그럼 k보다 클 때는 그냥 fx. 얘가 gx 이거네. 이래서 수학이 어렵다니까.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그러니까 영어도 영어의 언어가 있잖아. 수학도 수학의 언어가 있다고. 이런 언어들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돼요? 되죠? 근데 뭐라 했어? x는 k 이하에서. k 이하니까 뭐야, 얘는 볼 필요 없다는 얘기네. k 이하에서 두 함수 y는 fx, y는 gx. y gx 아까 뭐였어? 이거 직선이었잖아. 이 gx에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hk라 하자.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은 hk가 얼마란 얘기야? 2. fx랑 이 직선이랑 교점의 개수 2개. 이런 얘기네요. 됨!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hk. 얘는 뭐니? k가 1일 때부터 7일 때까지. 그때 그 직선과 y는 fx의 교점의 개수 따져라 이거지. 그럼 얘는 k는 1부터니까 그 k는 뭐 이런 데다 두면 안 되고 k는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니까 k는 1, 2, 3, 4, 5, 6, 7 이것만 대입하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k가 1인 점 어디 있어? 얘는 다시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k가 1인 점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 요점을 지나는 기울기 1짜리 지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교점 몇 개? 2개.
아, 여기 극대니까. 접선이 0대니까 이게 기울기일자리 그리면 당연히 여기서 하나 또 만나지. 아, 위로 블럭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H를 얼마라고? H를 얼마? 2,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례대로 이제 구해 나가는 거죠. H2는 얼마일까? H3 얼마일까? 이렇게. H2는 뭐야? K가 2일 때니까. 요점 지난 직선. 기울기 일자리. 몇 개? 2개. 맞아? 2개. K가 3일 때는 몇 개? 2개. 맞아? K가 4일 때는 K가 4일 때는 어디겠니? 여기가 4지. 네. 3개. 그럼 몇 개일까? 3개. 오케이. H1, H2, H3은 다 얼마? 2개씩. 근데 H4는 얼마? 3개. 다 왔어요, 이제. H5는 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근데 이게 애매하다. 이게 접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접할 때, 그러니까 기울기 일자리인 이 직선이 접할 때 그 요점의 X좌표를 한번 봐야 되겠네. 맞아? 이해돼요? 야, F판 0,1이래. 이 말이 뭐야? 요 0에서 접선을 씨발. 잘못 그렸어요. 요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1. 이게 지금 기울기 1짜리잖아. 절대 복잡한 계산 진짜 요구하지 않는구나. 추론만 하면 다 되는구나. 얘가 기울기 1짜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 만난 점 생기겠지. 이해돼. 얘 X좌표를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이렇게 될 때. 맞아? 근데 얘가 뭐니까? 3차 함수의 접선이니까. 변곡점 2 기준으로 1대 2니까 얘가 2니까 2면은 4만큼 가야 될 거 아니야. K가 얼마? 요점의 XK가 얼마? 그게 6이네. 맞아? 즉 6에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 그리면 교점 몇 개? 2개. H6 2개. 그 H5는 몇 개일까? 3개. 밑에 있으니까. 그 H7은 1개. 얘보다 크니까. 기울기 일자리 그러면 이때는 이제 아예 위로 갈 거 아니야. 얘 위로. 그걸 다 뭐 하래? 더하라고 해서 2, 4, 8. 14, 15. 답 15. 몇 번? 4에서 이게 접하네, 이거. 왜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0에서 접했잖아. 0에서 접선의 기울기 1이라며. 얘도 접선의 기울기 1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대칭성. 변곡점 2니까. 변곡점 X좌표 2니까. 그죠? 변곡점 여기 대칭이니까, 이게 대칭이, 3점 대칭이니까. 0에서 접선의 기울기 1이라며. 그럼 4에서 접선의 기울기 1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저 밑에서 하나니까 2개. 여기 2개네. 그죠? 에이씨. 맞아요? 네. 그래서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94번 볼게요. 194번. 얘들 이제,
마지막 유형 문제, 유형이 마지막 문제거든요. 유형 16번인가요? 그거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자, 문제 봅니다.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요. F형이 3, F'이 3이 0보다 작은, 그지? 이러한 4차 함수 fx가 있대요. 근데 실수 t에 대하여 집합 s를 뭐라고 했냐면, 이 집합 s는 a라는 녀석을 이제 원소로 갖는, 그지? 그러한 집합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그 조건에서, 절대값 fx-t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요 y는, 그죠? y는 절대값 fx-t. 일단 이게 뭐냐? 일단 이건 뭐냐면, 일단 얘는 fx, 어떤 식에서 두 어떤 녀석의 차이, 그죠? 이런 마이너스, 즉 차이가 나오면은 얘는 뭐냐면 y는 fx와 y는 t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 지금 절대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f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그냥 일반적인 y는 fx-t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즉 fx가 위에 있으면, 근데 반대로 fx가 t보다 얘가 이제 작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y는 뭐가 되면은 마이너스 fx-t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식이 얘가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얘가 그죠? 별게 없는 게 뭐냐면 얘는 요 식 있죠. 요 fx-t 요 식에서 전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요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것은 얘는 뭐예요?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뭡니까?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그죠?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야? x축 대칭 이동, 그죠? x축 대칭 이동을 하라 이거예요. x축 대칭 이동. 뭔 소리 이해됩니까? 그잖아. x축 대칭 이동을 할 때 뭐야? 어디에 마이너스가 생겨? y에 마이너스 생기잖아. 그죠? 근데 요 얘를 y는 하고 얘를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앞에 요 마이너스가 뭐야?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지금 fx가 지금 4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제 일반적인 4차 함수, 그죠? 일반적인 4차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는 t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y는 t라고 얘기해 봅시다. 얘가 y는 t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fx와 t에 대한 대소관계, 그죠? 대소관계.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절대값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대소관계에서 fx가 y는 t보다 위쪽에 있을 때는, 그죠? 원래 함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fx가 t보다 작을 때는 어디야? 지금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fx가 지금 요 t보다 밑에 있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원래 함수 이 fx-t에서 x축 대칭 이동, 즉 요 부분을 꺾어 올리는 거죠. 얘를 t를 기준으로. 이해됩니까? 얘를 t를 기준으로 얘를 꺾어 올려라. 그죠? 그러면 이때 요 fx-t라는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요렇게 됐다가 얘가 요렇게 꺾어 올라갔다가 얘는 요렇게 됐다가 다시 요 부분 꺾어 올라갔다가 얘가 다시 요렇게 올라가는, 그지? 요 주황색 함수, 요거 보입니까? 요 주황색 요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y는 절대값 fx-t다. 이렇게 얘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 절대값 fx-t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거죠.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는, 그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두 가지의 이제 두 가지의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죠.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의 상황이, 첫 번째는 뭐야? 불연속일 때, 그죠? 불연속일 때 미분 가능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뭐니? 첨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절대값 fx-t라고 한다면, 그죠?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요 네 개의 점에서 뭐야?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의 x는 a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a 값, 요 x 값들, 요 x 값들, 요 x 값들이 바로 집합 s의 원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이게 좀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너네들은 이런 걸 해석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선생님한테 배우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어쨌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를 GT라 하자 이거죠. GT. 그러니까 만약에 요 T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T가 실수잖아. 실수. 그죠? 실수. 실수 T에 대해서잖아. 그럼 만약에 T가 얘가 만약에 4라고 얘기한다면, 그지? T가 4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때 G4는, 그지? G4는, GT가 뭐라고? 그때 집합 S의 원소의 개수. 그죠? S가 뭔데? A라는 녀석을 원소로 갖는 그때 집합. 그러면은 이 A가 미분 불가능한 그 점의 X좌표가 바로 A니까 이 상황에서는, X가 몇 개? 4개에서, 그죠? 미분 불가능하므로, 그럼 여기서 G4는 얼마? 4.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 소리 이해됩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 이건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요 GT가요. T는 3과 T는 19에서만 불연속이 된대요. T는 3과 19에서만. 그죠? 불연속. 그 GT라는 이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이 함수, 이 식이. 그죠?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그죠?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지금 T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은, 그죠? 미분 불가능한 점의 X좌표가 4개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GT 값이 얘가 4가 되는 거고. 그죠? 4가 되는 거고. 자, 한 번 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만약에 y는 t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죠? y는 t가 요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아까 지금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 fx-t라는 건 뭐라고? fx와 t와의 대소관계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은, 요 교점을 기준으로, 요 교점이라는 건 이제, 여기는 이제 같아질 때니까, fx랑 y는 t가 같아질 때를 기준으로, 요 부분이 이제 뭐야? fx가 밑에 작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꺾어, 요렇게 올려주고, 요 부분은 이제 지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y는 t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의 x좌표가 몇 개에서 생겨? 2개에서 생기니까, 이때의 GT 값은 얼마? 2. 이런 식으로 해서,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4차 함수에 대해서 y는 t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GT 값이 어떻게 돼? 달라진다 이거죠. 달라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니까, 그죠? 그 달라지는 그 상황, 그죠? 상황.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 좀 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보세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면. 다시. 자, 요게 이제 y는 fx예요. 요게 이제 y는 fx고, 이게 결론은 이제 뭐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기준으로 해서 요 GT값이 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의 y값이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y값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쳐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y값은 예를 들어서 뭐 6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y값을. 그죠? 그러면 y는 t가, 그죠? y는 t라는 녀석이 얘가 상수함수니까. 그죠? 만약에 t가 1보다 작을 때에는, 그죠? t가 1보다 작을 때에는, 그럼 이때는 이제 뭐냐면은 fx가 요 y는 t보다 계속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얘는 꺾어지는 부분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꺾어지는 부분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이 GT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죠? 그려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Y축이 있고요. 여기 이제 T축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T축. 여기 T. 이렇게 얘기했을 때, Y는 T. 얘가 이제 요게 지금 Y는 T야, 얘들아. 요 Y는 T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얘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y는 fx가 y는 t보다 위에 있으니까 꺾어지는 부분이 안 생기므로 여기서는 뭐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요. 연계가 되는 거죠. 연계가. 그죠? 연계가. 그러면 이게 계속 연계하다가 t가 1일 때 일단 여기서 일단 fx가 만나는데 근데 여기서 1에서는 지금 뭐야? 접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접할 때는 당연히 뭐야? 여기서도 꺾고 올라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요 t가 y는 t, 이 t가 1일 때에도 꺾어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뭐야? 미분 불가능한 점은, 그죠? 생기지가 않아요. 그죠? 미분 불가능한 점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 보세요. t가 1, 여기가 이제 여기가 1이야.
여기가 이제 t는 1이라고 하면 t가 1 이하일 때는 얘는 gt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gt 즉 뭐야 s의 원소의 개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죠. 미분 불가능한 x의 개수가 0개니까 여기서는 얘는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얘는 계속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t가 y는 t가 1일 때까지는 그지? 그러다가 t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t가 1보다 클 때는 이때는 얘가 이제 이렇게 얘가 이제 꺾어 올라가면서 여기서 뾰족점이 생기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기죠.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계속 꺾어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서 계속 꺾어 올라가니까 계속 2개 되면서 t가 3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개가 되거든요. 여기서 접하니까 여기서 꺾어 올라가는 부분이 안 생기잖아. 그죠? 여기 2개가 되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t가 3일 때 t가 3일 때까지도 t가 3일 때까지 1부터 3까지는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게 빵꾸 뽕 1일 때는 아까 꺾어 올라가는 부분이 안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2개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y는 gt 그래프가 되는 거죠. gt 그래프가 뭔 소리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t가 3보다 클 때에는 그때는 이제 이 부분 꺾어 올라가죠. 그리고 이 부분도 꺾어 올라가죠. 여기서 꺾어 올라가고 여기서 꺾어 올라가니까 이때는 미분 불가능한 x값이 몇 개 나와? 4개가 나오니까 그 x값 4개 x는 a가 4개가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몇 개? 4개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빵꾸 뻥 돼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GT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그죠? GT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그럼 결론이 GT 그래프는 어디와 어디에서 불연속이 됩니까? t는 1과 3에서 불연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이거죠. 뭐냐면은 보세요. y는 t야. 미분 불가능한 x의 개수 0,0,0,0,0,0 여기까지 0. 그러다가 여기서 2개. 미분 불가능한 x값이 2개. 2개 여기까지 2개. 접할 때까지 2개. 그러다가 접하는 곳을 넘어선 순간부터 4개. 4개 하다가 다시 여기서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죠, 2개. 여기서는 얘가 이제 꺾어 올라가긴 하는데, 그지? 여기서는, 그니까, t가 이제 6일 때, t가 6이 이렇게 있어. 얘가 y는 t야. 꺾어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꺾어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극대점에서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얘를 꺾어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야? 얘는 여기서 뾰족점이 발생하지 않잖아. 그지? 어디서 발생해? 이 점과 이 점에서 발생하니까 얘가 다시 몇 개가 돼? 여기서는 2개가 되는 거죠, 2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이 상수함수인 이 녀석과 이 어떤 다항함수에 대해서 이 어떤 미분 불가능하다. 그지? 미분 불가능한 이런 점의 개수를 따질 때는 이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언제냐면은 극대값과 요 극소값. 그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꺾어 올라가게 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그때마다 얘가 달라진다 이거죠. 달라진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한 상황에서, 그죠? 이해한 상황에서 다시 얘를 이제 문제를 보면은 뭐라고? 이 GT가 뭐라고? T는 3과 19에서만 불연속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이 4차 함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얘를 그렸을 때, 얘가 이제 4차 함수 y는 fx예요. 이렇게 그렸을 때, 딱 T가, y는 T, 얘가 두 군데에서만 불연속이다 이거야. 두 군데에서만.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도 여기서, 아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요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y는 t가 요 극소점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요 y는 t가 얘보다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해가지고 여기서는 0개인데 여기서는 2개가 되잖아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접할 때 이 극소점을 지나는 이 기준에서 불연속이 생기잖아요. 불연속이. 그죠? y는 t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점에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불연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불연속이 나오고, 여기서도 또 뭐야? 불연속이 나와야 된다 이건데, 그죠? 일반적인 4차 함수라면. 그러면은 이때는 t 값이 얘에서 불연속이니까 불연속 때는, 그죠? 불연속 되는 곳이 불연속 때는 t 값이 몇 개? 3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어디에서만? 두 군데에서만 지금 얘는 뭐야? 불연속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일반적인 4차 함수에서는 얘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 그럼 결론은 뭐야? 어떤 특별한 4차 함수, 그죠? 특별한 4차 함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특별한 4차 함수 하면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 특별한 4차 함수 하면은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꼭 이제 그래서 이 특수한 4차 함수 얘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예비고3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보통 이제 4차 함수가 수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4차 함수보다는요, 특수한 4차 함수가 더 출제가 잘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교수님들이 좀 특수한 상황을 좀 많이 좋아해. 그러면 특수한 4차 함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런 4차 함수가 있어요. 이런 4차 함수. 그러니까 약간 2차 함수 같죠? 2차 함수 같은데 이런 4차 함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 4차 함수, 이런 4차 함수 모양의 특징은 뭐냐면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와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0. 그래서 요렇게 요 점을 지나는 x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을 꺾어 올리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이렇게 됐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점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발생을 하는데 요 점에서는 미분이 뭐야? 가능해져요. 왜?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래서 요런 4차 함수, 이게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 또 하나의 이제 또 특수한 4차 함수가 뭐가 있냐면요. 보통 4차 함수가 이제 3번이잖아요.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이렇게 3번이잖아요. 3번이 있는데 일반적인 4차 함수는 보통 이제 이런 함수거든요. 그죠? 극소점이 서로 달라지는. 근데 특수한 4차 함수에서 뭐가 이제 이 형태가 이제 이 형태도 되게 중요한데, 얘는 뭐냐면 극소점이 서로 같은 거예요. 아니, 극소값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극소값이. 그러니까 얘가 x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서 이제 뭐야? 요 점에서의 접선, 즉 공통 접선 형태, 그지? 이런 4차 함수도 되게 잘 나온다. 그래서 보통 이제 4차 함수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요, 애초에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얘 아니면 얘를 그려놓고 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거기 그 조건에서 어떤 녀석이 해당되느냐, 그치? 그거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4차 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왜? 이쪽이 출제가 더 잘 되니까. 뭔 소리 이해되죠?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일단 자 보세요. 얘 최고 차이계수 1이니까 어쨌든 얘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로 요 그래프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은 얘가 이제 fx고 여기다 y는 t라는 녀석을 얘를 이제 그릴 건데, 봅니다. y는 t가 이거야. 미분 불가능한 점 0, 0, 0, 0, 0, 0, 여기까지 0이죠. 그죠? 이 극속점을 지날 때, 그죠? y는 t가 극속값, 그죠? 그러다가 얘보다 커지는 순간 꺾어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2개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미분 불가능해요. y는 t가 여기 있을 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딱 하다가 미분 불가능해지고 다 이렇게 두 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 되다가 이 점을 지나는 요 y는 t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가 꺾어 올라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 되다가
여기서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개가 되니까 또 이 y는 이 상태에서 또 뭐가 돼? 미분 불가능한 상황이,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 여기 하나가 되니까. 그러다가 다시 얘를 넘어선 순간부터 다시 또 어떻게 돼? 얘가 꺾어 올라가고 여기서 또 얘가 또 꺾어 올라가니까, 그지? 또 꺾어 올라가니까 다시 미분 불가능한 점이, 그죠? 두 개가 생기면서 한 개였다가 다시 두 개가 돼버리니까 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불연속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얘가 만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죠? 근데 t는 3과 t는 19에서 불연속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결론은 뭔 소리냐면 요 점의 y 값이 뭐가 되고 3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점의 y 값이 얼마? 19. 이런 식으로 얘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F형이 3이다라고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지금 얘가 y값이 3이니까 이 점의 x값이 얘가 0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오케이, 됐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f'3이 뭐래요? 음수죠. 음수가 되는다 이거죠. f'3이라고 하면 뭐야? x가 3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게 음수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3일 때, x가 3일 때는 언제야? 다 0보다 오른쪽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3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0 오른쪽에서는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가 됩니까? 여기서만 0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만 0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 나와? 양수가 나오죠. 그러면은 뭔 소리야? f'3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즉 f'3은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네요. 좋다 말았네요. 그죠? 그죠? 좋다 말았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바로 딱 보자마자 어떻게 이거를 여기에 딱 최적화된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될 수가 없다 이거네요. 얘는. 그럼 얘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그 말은 뭐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두 번째 특수한 4차 함수인 요 그래프로 얘를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0, 0, 0, 0, 0, 0. 그죠? 0.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 미분 불가능한 점이 4개. 4개 하다가 극대점을 지날 때 다시 2개. 꺾어 올라가면 여기선, 꺾어 올라가면 여기 다시 여기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 접하니까. 그죠? 꺾어 올라가도 여기서 미분 가능하죠. 2개. 4개였다가 2개. 계속 2개. 그러면 결론은 이 4차 함수도 뭐가 되는 거니? 얘가 y는 t일 때, 그죠? 여기에서 gt가 이제 불연속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 극대점을 지날 때, 그죠? 이때에도 불연속이 될 수 있다. 이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가 돼? 3이 되고 얘가 이제 뭐가 돼? 19인가요? 19.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죠? 요렇게. 됐네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y값이 3이 되는 점이 얘 아니면 얘인데, 그럼 그 말은 얘가 0이, 이 녀석의 x좌표가 0이 되거나 또는 이 점의 x좌표가 0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아까 여기서 봤던 대로 f'3은 음수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여기가 0이 돼야 되겠다. 그죠? 왜? 여기가 0 돼버리면 3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다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럼 여기가 0이 되면 3은 어디 있으면 돼? 이 점하고 이 점 사이가 여기가 지금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3은 여기 어딘가 있다 이 얘기인 거네요. 그죠? 이해돼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오케이. 다 됐네요. 그죠? 끝?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이제 fx 식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건데, 그죠? 식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요 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몰라. 그죠?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이 대칭 4차 함수는 뭐냐면은,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 사이에 요 극대점이 있죠?
얘가 당연히 이 두 점에 뭐가 될까? 중점이 되겠죠, 중점이. 그러면 여기서 조금 계산하기 편하게 얘를 알파, 얘를 2알파 이렇게 놓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fx와 y는 3 이거의 교점이 0과 2알파 그죠? fx 이퀄 3 y는 fx와 y는 3 얘네들이 같아지는 그때의 두 근이 0과 2알파 근데 얘는 그냥 근이 아니라 뭐예요? 중근이니까 그죠? 중근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3을 넘겨가지고 그죠? 마이너스 3 이퀄 0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두 근이 0과 2알파 근데 얘네가 중근이니까 즉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요 fx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식은 얘를 두 근으로 갖는 함수식 그죠? 식 근데 fx가 4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4차 함수식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알파의 뭐가 돼? 전체 제곱 이렇게 얘를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여기는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했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넘기면 얘가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바로 이제 y는 fx의 이제 식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알파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f-1을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알파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조건을 이용하지 않는 게 뭐 있어요? 오케이. 요 19. 얘를 이용하지 않았죠. 그죠? 뭐야? x가 알파일 때. 즉, 뭐야? f 알파가 얼마가 돼야 돼? 19가 돼야 된다. 이 소린 거잖아요. 그러면 f 알파는 그지? 알파 넣어주면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2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얘도 알파 제곱이죠. 이거에 더하기 3. 요게 19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은 16이 되니까 그 알파 4제곱이 16이니까 오케이 끝. 알파는 얼마? 2라는 값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 이거죠. 다 했어요. 그래서 알파 2예요. 알파 2. 그럼 얘는 이제 그래서 얘는 이제 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f에 마이너스 2는 그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가 되고 얘가 이제 4니까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빼기 4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빼기 4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 제곱이 36 36 더하기 얼마? 3 이렇게 된다. 따라서 144 더하기 3이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얼마? 147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7번. 자, 유형 17번에 이제 또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7번 마지막 문제가 어디 있나요? 유형 18번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좀 문제가 좀 기네요. 조금 이거 좀 확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209번 갑니다. 이게 지금 조금 좀 프로젝트가 조금 좀 안 좋아서 좀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림과 같이 케이블 LMN이 있는데요. 케이블 LMN. LMN이 있는데, 모두 벽면과 수직이고, 케이블 사이의 거리가 2랑 1이래요. 여기가 벽이네요. 여기가 벽. 그죠? 여기 써있어요, 벽. 여기 수직. 그리고 거리가 2, 1. 이렇게. 광원 A에서, 광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빛의 근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레쉬 있는 곳. 여기가 후레쉬라고 보시면 돼요. 후레쉬. 광원. 빛의 근원. 그 광원 A에서 물체 N 위에 물체 B에 빛을 비추면 이 N 위에 그림자 C가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밑에 볼게요. 자, 밑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광원 A와 그 다음에 물체 B의 시각 T에서 광원 A와 물체 B의 시각 T에서 벽으로부터의 거리를 각각 4-2분의 1T와 Y는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플러스 10이라고 한대요. 뭐라고요? A와 B의 시각 T에서의 벽으로부터의 거리
이 벽으로부터의 거리. 요 거리가, A는 4-2분의 1t. 그 다음에 B는,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플러스 10. 여기가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플러스 10 이렇게 된대요. 그랬을 때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걸 좀 그림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좀 그릴게요. 아까 보니까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A고요. A고, 이 거리가 지금 얼마? 4-2분의 1t. 시각 T에서의,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또 X축과 평행선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빛을 이렇게 비춘다고 얘기했었죠? 여기 이제 B가 있고요. 요 B의 요 거리는 얼마?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그 다음에 플러스 10.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봤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1만큼 떨어진 곳에 선 N이 있고, 여기 지금 C가 이렇게 그림자 C가 이렇게 잡혀 있다 이거죠. 됐나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T는 2분의 5에서, 그러니까 T가 시간이죠? 그러니까 2분의 5초? 뭐 이런 거죠. 2분의 5초에서 광원과 물체의 속도가 같아진대요. 광원과 물체의 속도. 그러니까 얘가 광원이고, 얘가 물체고, 얘가 그림자잖아요. 그죠? 요 C가. 그럼 여기서 지금 속도니까, 결론 얘는 지금 뭐냐면은, 그 위치와 어떤 속도에 대한, 그죠? 문제가 지금 되는 거고, 그럼 속도라는 건 뭐죠? 위치를, 미분하면 그게 이제 뭐가 돼? 속도가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위치인 거죠? 위치. 그죠? 문제에서는 거리라고 되어 있지만, 요게 이제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리라는 거는 무조건 양수만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위치라는 거는 이제 양수와 음수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A의 이제 위치 해서 X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XB, B의 위치, 이렇게 얘기했을 때, 2분의 5초에서 광원과 물체 속도가 같아지냐 이랬으니까, 얘들을 이제 각각 뭐 해주면 돼? 미분해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VA, A의 이제 속도는 뭐가 되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니까. 그지? 그게 미분하면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그죠? 그 말은 뭐야? 요 A의 속도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속도가 일정하게 얘는 속도가 줄어든다 이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VB는 뭐야? 이게 미분하면 되니까 2t 빼기 2분의 11 이건데. 근데 요 t가 얼마니까? 2분의 5일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t에다가 2분의 5를 넣어주면 얼마야? 5 빼기 2분의 11이니까 결론은 5 빼기 2분의 11이니까 얼마?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속도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니은. A와 C 사이의 거리가 3인 순간은 두 번이래요. A와 C 사이의 거리가 3인 순간. 그죠? A와 C 사이의 거리가, 자, 뭐라고요? A와 C 사이의 거리가 3인 순간. 그죠? 그럼 A와 C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은 뭐야? 말 그대로 요 A와 C 사이의 거리니까 결론은 뭐예요?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C니까. 요 녀석의 거리. 지금 말 그대로 요 길이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요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뭐 알아야 되는 거니? 뭘 알아야 되냐면, 얘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가 지금 2일이라는 거는, 그지? 수세발 이렇게 딱 내리면, 그죠? 어차피 이게 수선이니까. 그럼 여기서 요 길이가 얼마야?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길이를 구해갖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요 AC 길이를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됩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 이건데. 그러면 여기서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지금 여기서 보세요. 수세발 내렸죠?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이게 지금 뭐야? 닮음이잖아, 닮음. 그죠? 그리고 어차피 요 길이들은 다 뭐예요? 얘랑 똑같은 거죠.
4-2분의 1t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닮음이니까. 그럼 여기서 요 길이는 뭐예요? 지금 이 전체 길이가 얘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이 길이가 얘니까. 아하,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 플러스 10에서 빼기 얼마? 4 마이너스 2분의 1t를 해준 게 이제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뭐 할 거냐면,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그지? 그러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이게 닮음비인데 얘가 2대 3닮음이잖아. 그죠? 2대 3 닮음이니까 얘 대 얘도 몇 대면? 2대 3 닮음 해서 요 길이 잡아내면은 요 길이 잡아내면은 그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길이까지 구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얘네 둘을 빼면 그럼 요 길이는 얼마라는 얘기야? t제곱에, 그지? 플러스 2분의 1t니까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5t 이렇게 되고 10 빼기 4니까 플러스 얼마예요? 6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요 길이를 네모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그러면은 얘 대 얘가, 그지? 2대 3이니까. 2대 3이니까, 그러면 닮은 비에 의해서 얘 대 얘가 2대 3이니까, 그러면 결론은 2 곱하기 네모가, 그죠? 3 곱하기 얘죠. 즉 t제곱 3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얼마? 18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면서, 그지? 얘는 이제 플러스 9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요게 이제 요 네모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니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AC, 이거 이제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죠? 그럼 여기서 요 AC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얼마? 3의 제곱 9에서 플러스 뭐야? 요 녀석.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네모 제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때 이 거리가 3인 순간이라는 건 얘가 3인 순간 이거니까. 즉 얘를 만족하는 t 값이 얘가 두 번 나오느냐, t 값이 두 개냐 이거죠. 그죠? 그죠? 얘가 3인 순간. 즉 얘가 3이 되도록 하는 t 값이 두 개. 그 t 값에서 이제 얘네들을 만족하는 그 t 값에서 얘 뭐야? 이 둘이 이 애가 거리가 얼마? 3이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오케이. 그럼 9, 9 이게 사라지니까. 그럼 결론은 네모 제곱이 0. 즉 네모 제곱. 그죠? 얘 제곱이 0이다. 이거니까. 그럼 얘 어차피 네모 제곱이 0 된다는 건 뭐야? 얘가 0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0 돼야 되니까 2분의 3을 빼줄까요? 그럼 어떻게 돼? t제곱에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t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9니까 3분의 2 곱해주면 얼마야? 3분의 2 곱해주면 6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제 0 돼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 되네요. t값, 얘를 만족한 t값이 얼마랑 얼마 나와? 1 또는 얼마예요? 아니다, 2랑 3이네요. 2랑 3, 그죠? 그러니까 2랑 얘가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t값이 2개, 그죠? 즉 t가 2랑 3에서 요 AC의 거리는 얼마? 3이 된다. 해서 니은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됐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t가 2와 3 사이에서, 그죠? 그림자 C의 가속도는 1이냐? 이랬죠. 가속도예요, 가속도. 가속도는 뭐야? 그 C의 위치를 두 번 미분하는 거 아니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되니까? 가속도가 되니까. 그죠? 그럼 C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건데, C의 위치는 뭐죠? 요 벽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결론은 요 네모가 아까 얘였고, 그 다음에 요 거리까지 이제 구해줘야 되니까 얘를 추가시켜주면, 그죠? 그러면 C의 위치, 디귿, XC, C의 위치는 얘 더하기 얘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써주면 2분의 3t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5t, 마이너스 2분의 1t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6t니까 마이너스 8t 이렇게 되고, 얘는 요 9랑 4랑 더해주면 더하기 얼마? 1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그 상태에서 얘를 이제 두 번 미분하는 거죠. 한 번 미분하면 C의 속도는 뭐가 돼? 3t 마이너스 얼마? 8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얘는 3. 맞네요. 그죠? 가속도는 틀리네요. 그죠? 틀리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바로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7번 마지막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 1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네요. 오케이. 213번. 213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정육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의 속력으로 증가한다. 4초 후 원의 넓이의 증가율을 구하라 이거죠. 그죠? 그럼 원의 넓이의 증가율. 여기서 이제 이 말하는 이 증가율이라는 건 뭐야?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순간 변화율. 그죠? 지금 2분. 그죠? 그래서, 일단은 원의 넓이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파이 r, 즉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미분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얘가 지금 변하는 거잖아.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여기서 보면은 길이가 몇 초 2의 속력으로 지금 증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반지름을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고 나서 걔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바로 이제 순간 변화율, 미분한 결과물이 바로 이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t에다가 뭘 대입하면 4를 대입하면 그게 4초일 때의 그 원의 넓이에 대한 증가율이 된다. 항상 얘는 이제 풀이는 항상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물어볼 때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원의 반지름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얘는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육각형,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정육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얼마예요? 60도, 즉 3분의 파이인데, 그지? 60도, 3분의 파이인데,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지금 얘도 60도, 얘도 60도가 되면서 이게 정삼각형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길이도 똑같이 2루트 3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반지름이라는 건 뭐야? 요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근데 이 수선의 발이 당연히 요 접점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바로 내가 원하는 반지름. 그지? 근데 여기에서 요 길이가 절반, 즉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그죠? 1대 2대 루트 3. 그러면은 여기서 반지름, 그죠? R. 됐을까요? 반지름 R은 얼마? 1대 루트 3이니까 3 이렇게 된다 이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원의 반지름 얘는 3입니다. 그죠? 3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뭐라고 했다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의 속력으로 증가한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그죠? 그 몇 초 2의 속력으로 증가한다는 건 뭔 소리야? 1초일 때는 2만큼, 2초일 때는 4만큼, 3초일 때는 6만큼 이게 증가한다는 거잖아. 2의 속력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t초일 때는, 그죠? t초일 때의 이때 반지름 R은 그죠? 1초일 땐 2, 2초일 땐 4, 3초일 땐 6. 그럼 t초일 때는 얼마? 3t, 2t. 2t만큼 얘가 2t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처음 반지름 3에다가 플러스 얼마? 2t를 요렇게 해주면 그지? 그러면은 얘가 t초일 때의 바로 뭐야? 원의 반지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원의 넓이니까 그럼 s는 뭐야?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곱하기 r 즉 3 플러스 2t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지금 원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요 s에 대한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얘를 뭐 해봐야 돼? 미분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미분하면 어차피 파이는 숫자니까 얘만 미분하면 뭐야? 이거 그냥 이거 합성함수로 갈게요. 밖에 거 미분 2 곱하기 안에 거 그대로 3 플러스 2t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속미분하니까 이 안에 거 미분하면 얘는 2가 되는 거죠. 이거에 곱하기 얼마? 파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합성함수 미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전기시켜서 미분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래도 결과물은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갖고 이제 구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t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됩니까? 4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4를 대입하면 8, 3, 11 곱하기 4니까 44파이네요. 그죠? 그래서 4초일 때의 원의 넓이에 대한 증가율은 44파이만큼 원의 넓이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됐고요. 고생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더텀 유형별 4점짜리 문제 풀이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